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이러한 확률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독립이니까 얘는 이 조건부 확률에서 B가 일어나든 말든 그냥 요거는 PA랑 같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래요? 2분의 1이래요 지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독립이니까 얘가 일어나든 말든 요건 PB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라겠네요. 일어나면은 이래죠. 그리고 그때 얘를 구해요.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여기 A 있고 B가 지금 요렇게 있을 거고 여기 표본 공간이 있겠죠. 그럼 얘는 A 사건의 확률에다가 B가 아닌 거 요거 전부 다 합친 확률을 구하란 말이잖아요. 이래죠. 그럼 우선 요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얘는 서로 독립이니까 곱사건의 확률로 구할 수 있겠죠. 얘는 개별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표시되잖아요. 8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8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B가 4분의 1이니까 얘도 8분의 1이 나와야겠죠. 합쳐서 4분의 1 나오려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체 확률 1에서 얘를 덜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1-8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계산 얼마? 8분의 7이고 분자 분모를 더하래요. 그럼 정답은 15,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자연수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한 번 발생할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죠. 그러면 n번 시행해서 한 번 2분의 1 확률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 확률이 지금 요만큼 곱해지겠죠. 그럼 12 곱하기 이번에는 NCN 2분의 1 n번 발생할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날아가는 거고 얘는 1이죠. 얘는 n이고 그래서 n은 얼마? 지금 12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항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3x 더하기 1이랑 같은 거는 3 2x 플러스 1이고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잖아요. np 맞죠?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이고 이랬나요? 그리고 분산은 np 반대 확률 3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m이 6 넣으면 19고 v 2x는 여기 변수 앞에 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4 vx 3, 4, 10이네요. 두 개 더하래요. 정답은 31이죠.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 과목의 점수는 평균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점수가 지금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수학 과목 점수가 상위 4%인에 속한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데요. 1등급이 받기 위한 최소 점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분포를 정규 분포로 나타내면은 그리고 표준화된 분표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 넓이에 포함이 되는 거 도수를 의미하잖아요. 얘네들이. 이해죠? 그럼 상위 4%는 위에서부터 여기가 0.04짜리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0.46이 되는 거고 0이고 그럼 표준 정규 목성 그래프에서 0에서 어디까지 영상이에요? 그쵸? 이 변수가 1.75가 될 때가 여기 1.75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점수를 표준화시켜서 나타낸 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알파라 그러면 얘를 표준화시키면 얘가 1.75가 되도록 하는 점수가 의미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점수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58짜리. 그럼 여기 요거를 요렇게 요점으로 표준화시킨 거죠. 요렇게. 그게 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알파라 그러면 이되죠. 그러면 알파는 4 곱하기 요거 하면은 요거 7 그리고 58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얼마? 65점이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핑이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2개, 뒷면이 나오면 1번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6번 던져서 이 점이 여기에 도착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독립시행이죠.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랬나요? 그리고 한 바퀴가 5번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려면 어떻게? 그쵸? OK 더하기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K는 정수. 지금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앞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앞면이 x번 나왔다 그러면 뒷면은 몇 번? 6번 던졌으니까 6-x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 이동 거리는 이만큼 2번 가고 이만큼은 한 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동 거리가 2x 더하기 6-x니까 x 더하기 6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횟수를 가지고 이동 거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x가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횟수니까 6 지금 이렇게 기준이 앞면 나오는 거고, 그럼 얘를 만족하는 조합을 찾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얘가 만약에 정수 0이면 2는 만들 수 없고 1이면 1이 되면 되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k가 1일 때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고, 얘가 2면 6이 되면 되잖아요. k가 2일 때 얘가 6. 이거 끝났죠? x가 6까지니까. 그럼 무슨 말? 앞면이 6번 중에 한 번 나오거나 앞면이 6번 나오거나를 구하는 거죠. 독립시행에서. 맞나요? 그럼 6번 중에 한 번. 동전이 앞면이 한 번, 뒷면이 5번짜리 확률이 있을 거고, 독립시행에서 6번 중에서 6번 앞면이 나올 것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되고, 그럼 64분의 6 더하기 1이라서 64분의 7이 되는 거죠. 분자분모 더하기가 정답은 71,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상담실에서 지난 한 달 동안 1학년, 2학년 학생 총 70명이 상담교사의 상담을 받았대요. 이 중에서 1학년은 남학생이 40%, 2학년은 30%래요. 그 상담받은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일 때 1학년의 확률을 구하래요. 1학년 학생 인원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1학년 학생의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학년은 몇 명이에요? 70 빼기 x명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합쳐서 7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조건부 확률이죠. 임의로 한번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면, 그러면은 1학년 x명이죠. 그럼 70분의 x 중에서 1학년 확률, 임의로 뽑은 게 1학년 중에서 남학생은 100분의 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학년 중에서 남학생은 3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0. 이게 한 명 뽑았을 때 남학생이 될 확률이란 말이에요. 확률의 곱셈 정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1학년일 확률을 해요. 그러면 70분의 x 곱하기 100분의 40으로 조건부 확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게 지금 얼마다? 11분의 2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 위에 분자에 이 분자 보면 똑같이 7,000을 곱하면 이거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0도 하나씩 다 날려주고, 그러면 4x 더하기 210 마이너스 3x분의 4x가 11분의 2가 되어서 44x는 이거 x 그다음 2니까 2x 더하기 420, 그럼 42x는 420이기 때문에 x는 얼마? 10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은 몇 명? 10명.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눈의 수가 같을 때는 3점을 얻고 다를 때는 점수를 못 얻는데요. 그래서 요만큼 반복했을 때 점수 총합이 420 이상일 확률을 이걸로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죠. 뭐가? 횟수가. 기준이 지금 이렇게 똑같은 식을 요만큼 반복했어요. 한 번 시행해서 기준을 요거 3점을 얻을 횟수를 x번이라 그러면 이래죠. 그럼 이때 확률은 얼마? 그쵸. 전체 주사위를 던질 확률 66에 36 중에서 같은 건 6개잖아. 6분의 1. 이 6분의 1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분포에서 얘를 정규 분포화 시키면은 NP 곱하면 120이고 여기 120의 반대 확률 6분의 5 곱하면 100이죠. 그게 분산이니까 편차의 제곱. 즉, 이 횟수가 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맞죠? 요만큼 반복했을 때 우리가 기준 잡을 얘를 횟수로 잡으면 얘가 평균적으로 120번, 편차가 10번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횟수에 대한 분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점수를 보래요. 점수. 그러면은
점수랑 횟수에 대한 변수 관계를 따져보면 x번만큼 3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3x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나머지는 점수 얻지 못한대요. 그럼 얘를 y라고 그러고 얘가 점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건데 점수가 420 이상일 확률이고, 근데 우리 이 정기분포는 이 변수 횟수에 대한 분포잖아요. 얘로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얘로. 그래서 얘는 p 3x420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p x 140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g 140 빼기 120 나누기 10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여기가 0이고 평균이니까 여기가 2가 있을 때 이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0에서 2까지 여기가 0.477이기 때문에 0.5를 빼는 거죠. 0.028이 되네요.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어느 회사에서 45명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야유회를 조사했대요. 강화도 설악산 남녀가 있대요. 직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여자인 사건과 설악산을 선호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그럼 이 여자랑 설악산 이게 두 개 서로 독립인 관계란 말이잖아요. 그럼 확률로 구할 수 있겠죠. 처음에 여자일 확률은 전체 중에서 얘잖아요. 45분의 15. 그리고 설악산은 45분의 18이죠. 얘가 곱사건의 확률이랑 같아지잖아요. 이거분의 이거. 45분의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죠. 이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날라가고, 그럼 요거 5로 나누면 5, 3, 2. 그래서 D는 얼마? 6이죠. 6. 정답은 6.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어느 회사 제품은 해외랑 국내 공장의 전체 이렇게 생각된대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불량률이 5%, 2%.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했더니 불량품일 때 그 제품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선 해외 제품일 확률이 이거에다가 거기서 불량은 5%잖아요. 해외에서의 불량. 그리고 국내 제품도 불량률이 2%니까 지금 요렇게 전체 불량 날 확률이 요렇게란 말이에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조건 확률이잖아요. 이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확률. 해외에서 생산된 거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여기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70 곱하기 100분의 5. 지금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분자분 똑같이 만을 곱하면 다 떼지고 0도 하나씩 떼고, 그럼 35 더하기 6분의 35라서 41분의 35가 되네요. 분자 분모 합치면 76.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 개는 평균이 700,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700, 10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물건 600개를 생산했을 때 얘 이상, 얘 이한 물건이 요걸 확률을 구해보래요. 근데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되는데 얘는 한 개를 뽑았을 때잖아요. 이래죠. 공장에서 한 개를 관찰했을 때 요러한 분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래죠. 그러면은 여기서 600개를 생산했을 때 요거의 이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고, 이래죠. 그러면은 하나를 뽑았을 때 이거일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일 확률. 600개는 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한 개를 뽑았을 때 얘로 이 분포로 확률을 구한 다음에 np니까 이항 분포를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일 확률을 이제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변수를. 이제 변수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를 뽑았을 때 695 이상 705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표준화 시키면 695 빼기 700의 편차 10, 그리고 얘는 변수니까 g 705 빼기 700 나누기 10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p 빼기 0.5 g 0.5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요거 그냥 2배 한다는 거 알겠죠? 0.4. 무슨 말이에요? 공장에서 하나 뽑았을 때
이거일 확률이 0.4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항분포를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600개 중에서 요거를 만족할 확률이 0.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정규 분포화 시키면 얘는 여기에다가 0.4를 곱하는 거니까 240이고, 그럼 여기 반대 확률 0.6을 곱하면 12, 144니까 12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얘랑은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변수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개수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죠. 600개 중에서 여기 들어올 개수가 되는 거고, 그 개수가 요 분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252개 이상 개수가 258개, 지금 얘를 구하는 거고, 얘를 표준하는 거죠. 얘로. 이되나요? 그럼 252 빼기 240에 편차 12로 나눠주고, 얘지 258 빼기 240 나누기 12,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되죠?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18 나누기니까 이거 1.5가 되는 거잖아요. 이되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1에서 1.5까지 얘니까 결국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그래서 얘는 0.43 빼기 0.35라서 0.0, 이거 죄송합니다. 0.8이 되겠네요. 그게 요 확률이에요, 지금.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해되죠? 0.08이 요거니까 거기에 100을 곱하면 얼마? 정답은 8이죠, 8. 그 정답은 8.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한대요. 95%를 추정할 실내 구간 길이가 L. 그럼 얘를 적으면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실내 개수, 여기에서 95%는 확률은 개수 내에서는 1.96 곱하기,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n이죠.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지금 L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내도 알파일 때 길이는 얘래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49분의 40L을 계산하는 거죠. 얘가 뭔지. 그러면 얘를 쓰면은 얘도 실내 구간 길이가 얘니까 이 실내 구간은 2 곱하기 여기 어떤 실내 개수가 있을 거고,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 들어갈 거는 똑같은 거 여기에다가 얘를 그냥 곱한 거죠. L이니까 그대로 쓰고 여기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실내 개수는 1.96 곱하기 49분의 40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49랑 196이랑 곱하면 얼마? 4잖아요. 4. 맞죠? 그럼 여기 00 두 개 이렇게 뒤로 빼주고, 그럼 100을 곱했으니까 아래도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적으면 196분의 100 49분의 40 계산하면은 요거 날라가면 4니까 100분의 160, 즉 1.6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내 개수가 1.6이란 말은 1.6일 때는 확률이 이거니까 이게 그쵸, 신뢰도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 89%로 추정한 거죠.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어떤 과자회사 생산되는 한 개 무게는 평균이 m,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이 회사에 생산된 과자 64개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의 평균 무게와 모집단의 평균의 차가 얘 이상일 확률을 P래요. 그러면 얘 P는 확률이죠. 어떻게? 표본 평균 얘잖아요.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 얘죠. 차는 누가 표준물의 절대값. 이게 0.5 이상일 확률, 지금 얘를 구하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100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 무게와 이제 평균의 차가 KER 확률을 Q래요. 그러면은 Q는 마찬가지 확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차가 KER 확률을 Q래요. 그리고 얘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되도록 하는 10K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얘는 표준화 시켜야겠죠. 그런데 얘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얘니까
빠져 있네요. 그럼 여기는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이거부터 계산하면 얘는 변수는 이게 g로 변할 거고, 그럼 0.5에다가 그냥 표준 편차만 나는데 얘는 얘를 뽑았잖아요. 그럼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얘죠. 모 표준 편차. 이되나요? 그럼 얘가 4분의 1이니까 이거 번분수 계산하면 p 절대값 g가 2,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있으면은 절대값이 2보다 크단 말은 양수면은 여기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2보다 가까운 얘잖아요. 그럼 결국 요거 2배 하면 되는 거죠. 야, 요거 2배. 그럼 얘는 0.5에서 0에서 2까지를 빼면은 요 넓이는 0.0228이고 그거를 2배 한 거잖아요. 이되죠. 그래서 얘는 0.045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잘 수 있는 게 PQ 합친 게잖아요. 그러면 Q는 뭐가 되는 거예요? Q는 0.912에서 0.0456을 뺀 값이 되는 거고, 0.9120에서 0.0456을 뺀 거니까 요거 4가 될 거고, 1이 돼서 6이 되고, 한 번 더 6, 8664가 되네요. 그래서 0.866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 이 확률 Q도 여기서 편수나 시키면은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그럼 K에다가 얘의 표준 편차, 근데 얘는 표본이 100개니까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2, 즉 5분의 1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절대값 G가 5K보다 작거나 작은 거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5K부터 5K까지가 되는 거죠. 이래죠. 그게 8664를 8664는 그러면 얘를 2배 한 거잖아요. 이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1.5라고 해서 그게 얼마? 5K. 그래서 5K가 1.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K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3이죠. 정답은 얼마? 3.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두 확률 변수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PQS는 다음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리고 얘일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이 변수가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각각 표준화를 시켜보는 거죠. 요 X 똑같은 거는. 그럼 얘는 P, 표준화 시키면 G. 그래서 P 더하기 Q 빼기 1 나누기 표준 편차 3. 얘는 P, G, 그리고 반대 방향이고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나누기 3 이렇게. Y도 표준화 시키면 P, G. 그럼 얘의 평균은 2죠. 그럼 P 마이너스 Q 빼기 2의 편차 S를 나눈 거잖아요. 그럼 우선 얘랑 얘랑 같으려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표준화 시키면 0이고 여긴 G축이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얘랑 어떠한 관계? 그쵸, 0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게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과 같으려면 대칭.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란 말이죠. 그럼 3분의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P 플러스 Q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1. 이해됐나요? 그럼 1은 무슨 말이에요? 0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즉, 요 확률이었으니까 이 확률 두 개 얼마? 0.5였단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럼 이 확률 같으면 이 확률도 0.5여야 되니까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죠, 얘도 0.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 마이너스 Q, 얘가 2가 내리잖아요. 맞죠?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연립을 하면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P는 2분의 3이고 Q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알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PQ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S가 빼기 6 이렇게 나와서 S는 얼마?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됐죠? 그때 이제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P, 여기 변수 G로 바뀌고 2 마이너스 X의 평균 편차 3 더하기 P, 변수는 G로 변하고 C 마이너스 평균 2, 그 다음 S 8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이게 1 이렇게 나온단 말이고.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더해지려면 그쵸, 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되잖아요. 즉 얘랑 얘랑은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분의 1은 8분의 C-2가 나오는 거고, 그럼 3분의 8 더하기 2가 C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라고 했죠. 그럼 3C를 구해요. 8 더하기 6, 정답은 얼마? 14.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치약 한 개 무게는 평균의 M 편차가 시그마인 전기물을 따라가고, 이 회사에서 생산된 치약 16개를 추출해서 그 표본 평균을 X바라 그래요. 그리고 치약 16개를 추출한 표본 A의 평균을 얘라 그럴 때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얘를 표준화시켜서 정리해보면 쟤는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이해되나요? 그럼 X바에다가 모평균을 빼는 거죠. 왜? 이 표본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몇 개를 뽑았어요? 16개잖아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확률이 0.9938이라고 했으니 지금 표준 정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0이고, 그럼 9938은 여기에다 0.5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2.5, 즉 이게 2.5란 말이에요. 그럼 저걸 정리하면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요거에다가 4를 곱한 거죠. 원분수 계산한 게. 얘가 2.5, 즉 2분의 5다라는 관계식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95% 추정한 모평균 신뢰 구간이 이렇게 표시된대요. 그럼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95%니까 신뢰 개수는 95%는 이거를 2배 하면 되겠네요. 그럼 0.95가 나오죠. 이게 신뢰 개수잖아요. 그럼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얘잖아요. 이게 m 더하기 a 시그마래요 지금. 얘죠.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있으면 어떻게? 원래 여기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더하기 신뢰 개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게 m 더하기 b 시그마로 표시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a, b를 찾는 거고, 얘랑 얘. 그럼 여기서 x 바 마이너스 m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항하면 x 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96 4분의 시그마가 a 시그마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리한 게 4 나누면 8분의 5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럼 8분의 5 시그마 빼기 1.96, 얘는 a 시그마니까 시그마를 다 나눠주면 8분의 5 빼기 4분의 1.96은 4로 나누면 0.49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a였네요. 그래서 a는 얘고, 그럼 같은 원리로 얘도 똑같이 하는 거죠. x 바 마이너스 m, 이번엔 더하기 1.96 4분의 시그마는 b 시그마고, 얘가 8분의 5 시그마잖아요. 그럼 1.96 4분의 시그마가 b 시그마라서 똑같이 시그마 다 날리고 계산하면 8분의 5 더하기 0.49가 b다라는 거예요. 그럼 a에다가 800을 곱하래요. 그럼 800a는 여기 800 곱하면 500 빼기, 그럼 여기다 800을 곱하는 건데 800을 곱하면 100은 여기 곱해주고, 이래죠. 그럼 49 곱하기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8, 9, 72, 32, 392. 그래서 얘는 108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400b를 구하래요. 그럼 400을 곱하면은 55, 250 더하기, 그 다음에 요 100 주고 4 곱하면 196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6, 4,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108 더하기 446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4, 5, 5. 정답은 554죠.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익선의 원점이 있대요. P. 두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서로 다르면 차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수가 같으면은 한 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대요. 얘를 뭐 반복했을 때 원점이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서로 차가 다른 게 있다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사위에서 나오는 수가
1, 2, 3, 4, 5, 6이잖아요. 이 되죠. 그러면 차가 1인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이해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요. 그러면 1, 2가 나올 수 있고 2, 1도 다르게 취급하는 거 다른 주사위니까 이해됐나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양수만큼 갈 수 있는 거는 1, 2, 3, 4, 5만큼 갈 수 있는 거죠. 차가 5가 끝이니까. 그럼 차가 1인 거는 아까 36분의 1, 2 또는 2, 1 2개, 2, 3 또는 3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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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개. 지금 요렇게 나올 거고, 이게 이제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확률. 이해되죠? 그러면은 차가 2면 요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6분의 8이 되는 거고, 아, 3이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6분의 6. 그러면 36분의 4, 36분의 2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음의 방향으로는 한 만큼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1, 1이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 2, 2 나오면 빼기 4, 3, 3, 4, 4, 5, 5, 6, 6,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한 번에. 그럼 이건 전부 36분의 1이잖아요. 맞죠? 36개의 경우의 수에 똑같은 거 2개 나올 경우의 수는 전부 하나씩이니까 확률이 이되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 반복해서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음양이 섞여야 되잖아요. 맞죠? 음양이 섞여야 왔다 갔다 해서 원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우선 얘가 한 번이라 나오면 이거 2개 합쳐서 이거 만들 수가 없죠.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120이든. 그럼 될 수 있는 조합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5, 5 지금 이거 되는 거고 끝났죠,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5, 3 갈 수 있고 4, 4 갈 수 있고 끝났죠.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제 자리 바꾸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배열은 이래죠. 그럼 빼기 6을 갔으면 4, 2. 아, 지금 5, 1도 있네요. 5, 1, 4, 2, 3, 3 있을 거고 이래죠. 그럼 빼기 4만큼 가면 요거는 어떻게 3, 1, 2, 2 있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가면은 1, 1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음이 한 번 갔을 때 이렇게 세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음수가 2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부터는 얘네들이 2번 가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한 번 써가지고 상쇄시킬 수 없는 거죠. 그 음수가 2번 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빼기 2, 빼기 2, 4 지금 요 조합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시행은 독립시행이잖아요. 한 번 시행해서 나올 확률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이제 확률 값이 나오는 거고 독립시행에서 앞에 적는 그게 여기 나열하는 경우죠. 그럼 얘는 나열하는 경우 3개잖아요. 3개. 맞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3개에다가 요거 나올 확률에다가 5 2개 맞나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3이죠. 그럼 요 확률은 36분의 3제곱에 아까 5, 5, 4 요거 배열하는 거 3, 12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확률 다 더해서 얘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우리 요 위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얘만. 아,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를 배열하는 건 서로 다른 거니까 3팩이니까 6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확률 1이니까 생각이 되겠죠. 그럼 5, 3 요거도 곱한 거 12 곱하기 6이잖아요. 얼마야? 72란 말이죠. 얘는 72. 그래서 72짜리가 한 개 더해질 거예요, 여기. 이해되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배열하는 건 3개고 3 곱하기 4, 4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얼마? 48.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배열하는 건 6가지 5, 1 요거 곱하면 20이죠. 그럼 얼마? 120이 되는 거죠. 요거 120. 그 다음에 요것도 서로 다른 거니까 3팩이니까 6, 4, 2 32 얼마? 192. 요거는 192가 있고 요거 배열하는 건 이제 3개죠. 이래죠. 그럼 3, 3 그럼 얘는 108이 되는 거네요. 요거 108.
그 다음에 3, 1 곱하면은 60인데 요거 배랑 6개 360. 그 다음에 요거 2개 곱하면은 88, 64인데 배열하는 거 3, 192. 요거 3, 1 곱하면 12, 300. 그러면 요거 배열하는 건 3개죠.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근데 1, 2개고 4 하면 4. 얼마 마지막으로 12. 그래서 이 K는 얘네들 다 더한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나요? 그럼 더하기를 해주면 요거 2개 더하면 300. 요거 더하면 600. 요거 하면 960. 120 더하면 1080. 요거 2개 더하면 120. 1200 요까지. 이해되나요? 그다음 192를 하면은 1392에 24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 6, 1, 4, 1, 1, 4, 1, 6. 그래서 얼마? K는 1, 4, 1, 6이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집합 XY에 대해서 한 개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나온 눈의 수가 K면 K가 속한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진부분 집합 6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대요. 그 선택한 집합에 K가 속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K를 기록한대요. 이걸 6번 반복해서 시행해서 기록한 수의 합이 11대 3이 기록한 시행의 수가 2가 보다 많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만약 1이라면 1이 속한 집합의 공집합은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식 뺀 거잖아요. 공집합도 빼래요. 그 6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대요. 선택한 집합에서 1이 속하면 2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진부분 집합을 다 써보면 공집합을 빼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하나짜리는 요거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3, 그리고 2, 3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1을 뽑았을 때 1이 있는 건 몇 개? 3개. 1이 없는 건 3개. 2를 뽑았으면 2가 있는 거 3개. 3을 뽑으면 3이 있는 건 3개. 아,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게 선택한 집합 속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3개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무엇을 뽑든 간에 진부분 집합, 공집합 빼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얘가 속할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해죠? 그러면은 여기 한 번 시행했을 때 점수 얻을 수 있는 게 1점이라면 1을 뽑아야죠, 반드시. 1을 뽑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일단 1을 뽑고 여기서 1이 속하지 않은 걸 뽑을 확률 6분의 3, 즉 2분의 1이란 말이죠. 즉 12분의 1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1이 나올 거는. 이해죠? 근데 2가 나올 거는 다르죠. 1을 뽑아서 이렇게 속하면 2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록한 게. 즉 이번에는 1을 뽑을 확률에서 여기서 1이 있는 걸 뽑을 확률 2분의 1짜리에다가 더하기 이번에는 2를 뽑아요. 2를 뽑은 다음에 2가 속하지 않은 걸 뽑을 거 또 2분의 1이죠. 12분의 1한 말이죠. 6분의 아,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게 쭉 가면 3도, 4도, 5도, 6도 전부 확률은 12분의 2겠죠. 자기 자리에서 만들고 12분의 1, 그 전 번째에서 만들 수 있는 거 12분의 1,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됐고요. 그런데 7은 자기 자신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거 없잖아요. 7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뽑아서 1 더한 거 있으니까 얘는 12분의 1 확률이 되는 거죠, 전부. 아, 그러면은 이 시행을 한번 했을 때 1을 기록할 확률, 7을 기록할 확률, 나머지 점수를 기록할 확률이 전부 12분의 2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6번 반복해서 합이 10이래요. 그럼 만약에 7을 한번 쓰면 안 되죠. 5번 제일 작은 걸 해도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요. 6도 안 되잖아요. 6하고 제일 작은 거 넘어가서 안 되죠. 될 수 있는 건 뭐? 그냥 첫 번째 5부터죠. 5,
1, 1, 1, 1, 1 6번 10이 나온 거고, 두 번째는 4, 2, 1, 1, 1, 1 끝났죠. 수가 큰 순서대로 적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3으로 시작한 거. 3, 3, 1, 1, 1, 1. 네 번째는 3, 2, 2, 1, 1, 1 있는 거고. 3도 끝났고. 다섯 번째는 2로 시작하는 거. 2, 2, 2, 2, 1, 1도 끝났잖아요. 요 다섯 가지 케이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얘가 반복했으니까 독립시행이죠. 얘도 마찬가지. 12분의 1의 확률을 5번 곱하고 12분의 2 곱한 다음에 얘 배열하는 거가 곱해진 게 이 확률이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다 똑같은 거죠. 되나요? 뭐라 그랬냐면 11대 그럼 이 확률 구에서 다 더한 거 중에서 3이 기록된 시행 횟수가 2보다 많을 확률. 3이 2보다 많은 거.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3이 2보다 많은 거. 그럼 요거 중에서 얘를 올려서 조건부 확률을 지금 구하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12는 전부 똑같이 6번 확률의 곱해지니까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얘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2가 몇 번 곱해졌나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 여기에서 요거 배열하는 거는 전체 6개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위죠. 6 그리고 5 하나 있잖아요. 5, 2 맞나요? 12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12에 6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생략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배열하는 거 같은 것이 있는 게 요거니까 30에다가 4, 2, 2, 2, 4, 120 더하기, 그럼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2팩, 15에다가 3, 3, 4, 60이죠. 60 더하기,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 2팩, 그럼 요거 12고 요거 720이니까 요 계산하면 60이잖아요. 그리고 8 얼마? 480 더하기 마지막으로 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 4팩, 2팩 얼마? 15죠.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16이 되는 거고, 이되나요? 요 계산하면 240이죠. 요거 중에 얘를 올리면 세 번째 거 60 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전부 얼마? 그죠? 이거 하면은 12로 나누어지네요. 분자분 모두. 그럼 5, 1, 10, 5, 12로 나누면 40, 12로 나누면 20이 되는 거고, 그럼 60, 70, 76분의 5. 그래서 얼마? 76분의 5죠.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4까지고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얘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전체 넓이가 이랬으니까 사다리꼴 이 길이 1 그리고 요 길이 4죠. 나누기에 높이 a를 한 게 1이어야 돼요. 그럼 a는 5분의 2였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3까지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이해되죠? 그러면 1에서 요거 두 개 빼면 되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럼 여기는 5분의 2였는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닮음을 활용하면 얘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넓이는 두 개 곱하고 나누기 한 거잖아요. 2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확률도 마찬가지. 요거 닮음이니까 여기도 하이차표 똑같을 거고, 그럼 1 곱하기 이거에 나누기 하니까 얘는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는 1 마이너스 이거에서 얘를 한 거니까 20분의 17이죠. 정답은 20분의 1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숫자 1, 3, 4, 6, 7이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대요. 여기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는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의 차가 확률 변수래요.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걸 조사하면 이렇게 뽑으면 차가 3이잖아요. 3 맞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조사하면 3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뽑아라 3이죠. 이렇게 뽑아라 3이 되는 말이에요. 3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보면 5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하나 3번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수 4도 되고 5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크게 이렇게 확률 변수 6도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3, 4, 5, 6이네요. 지금 이해가 됐나요? 그럼 우리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해 볼 거고, 여기는 확률 값들이 있겠죠. 전체 경우는 여기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10분의죠. 5C3 요렇게. 그러면은 3이 되려면 요렇게 3개 뽑거나 하나, 요렇게 뽑거나 둘, 요렇게 뽑거나 세 개잖아요. 3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가 4가 되려면 제일 큰 거는 작은 거 요거잖아요. 요거. 그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뽑는 거죠. 두 가지 경우죠. 이렇게 5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이에 뽑는 거 2. 6은 요거 뽑고 사이에서 하나 뽑는 거 3. 다 합치면 1.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됐나요? 아, 그럼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변수랑 확률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9, 8, 10, 18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17이기 때문에 35, 45, 10분의 45죠. 5로 나누면 2분의 9,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11이 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12죠. 12. 정답은 1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은 임의의 양수 t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그리고 얘일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표준을 시켜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각각. 그러면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40 더하기 t에서 이 하나의 변수의 평균은 40이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지금 요거가 되는 거고, 얘가 p, 표본 평균도 표준식 똑같이 g로 변하는 거고, 40-t 시그마에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빼기 40 나누기,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2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는 시그마 분의 t가 되는 거고, 이거 날라가면 얘는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2t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확률이랑 같대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구성 그래프에서 여기가 대칭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값도 0을 기준 대칭이어야겠죠. 그래야 큰 거 작은 거 확률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랑이 절대값 같고 부호 다르단 말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시그마 그 다음에 tt 역수를 곱해주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 시그마는 0,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그마가 2분의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나눠주고 곱해주고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계산하면 얘도 표준화 시켜야겠죠. 그러면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41 빼기 40, 표본 평균의 여기 표본의 크기 4니까 루트 n분의 아까 5 표준 편차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얘가 p, g, s-40 나누기 시그마,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이거 4분의 1이니까 이거 4잖아요. 4. 그럼 같은 원리로 요거랑 요것도 대칭이니까 이게 얼마? 빼기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래죠. 이거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이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s 빼기 40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계산하면은 s는 38이 돼야겠네요. 그럼 얘랑 얘를 두 개 더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2분의 76의 정답은 2분의 7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5 이상이면 2점을 얻고
5 이상이 아니면 1점을 얻는데요. 그럼 얘를 반복해서 점수합이 4점이 나왔을 때 5 이상의 누림 횟수가 1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2점 또는 1점을 얻어서 4점을 만들 경우는 첫 번째는 2점 2번 얻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2점 1번, 1점 1번, 1점 1번, 세 번째는 1점을 4번 얻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래죠. 그리고 이 각각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한 번 던졌을 때 2점 얻을 확률은 5 이상이 되니까 3분의 1 연달아서 3분의 1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얘인데 주의해야 될 거, 얘가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요. 결과가 4점이 되니까. 그럼 이거를 배열하는 건 세 가지죠.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그러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2점을 얻을 확률 3분의 1이고 1점은 3분의 2잖아요. 5 이상이 아닌 거니까. 이래죠. 그래서 얘는 9분의 4짜리, 얘는 9분의 1짜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1, 1, 1 연속으로 나오면 그냥 3분의 2의 4제곱 81분의 16일 확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일 때 이거 다 더한 거 중에서 5 이상의 눈이 나올 횟수가 1인 거를 올려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1, 9분의 4, 81분의 16 중에서 5 이상이 나오면은 2점을 얻는 거죠. 2점을 한 번 넣을 얘잖아요. 얘 9분의 4를 이렇게 올리는 거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81을 곱하면은 얘는 9 더하기 36 더하기 16, 3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럼 요거 두 개 하면 45니까 61분의 36, 정답은 61분의 3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이고, 그럼 우선 요거 다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P 더하기 Q는 요게 12분의 3, 얘가 12분의 2니까 12분의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낸 게 요 사이에 있는 게 얘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잡으면 0, 1 뽑아서 평균 내면 2분의 1이고, 요거 뽑아서 평균 내면 1이고, 대부분의 경우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반대. 이래죠. 표본 평균이 0일 때, 즉 00이 나올 때, 또는 3, 3이 나오면 이게 3이라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즉 2분의 5일 때,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개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전체 확률 1에서 반대를 빼서 얘다라는 식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두 개를 뽑은 평균이면 전부 00이 나와야 되잖아요. 연속으로. 이래죠. 그럼 이 확률은 P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3, 3이 나올 확률이니까 3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2 한 번, 3 한 번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누가 먼저인 것 따라서. 그 순서를 바꾸는 거에다가 Q 곱하기 6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P제곱 더하기 3분의 Q 36분의 1, 이게 그쵸 얼마? 9분의 2면 되는 거죠. 1에서 요거를 뺀 거.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네요. P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Q는 12분의 7 빼기 P, 그리고 얘가 지금 9분의 2가 되는 거고, P제곱 더하기 36분의 7 마이너스 3P, 36분의 1이 9분의 2인데 이항하면은 이거 다 사라지네요. 그래서 P제곱 빼기 3, 죄송합니다. 3P가 아니라 3분의 P, 3분의 P. 쏘리요. 3분의 P. 얘가 0이니까 P가 3분의 1란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12분의 4였고, 이해되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12분의 그쵸 얼마?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할 건데 평균은 더하기 빼기는 분리시키고 곱으로 뺄 수 있잖아요. 이되죠. 그래서 P, E, X 바 더하기 Q 하나 구하고 얘는 분산은 버리고 제곱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36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P는 아까 3분의 1였죠. 그럼 3분의 1 이거 Q는 12분의 3, 즉 4분의 1이고 그럼 36 지금 얘를 구하니까 우리는 평균 분산 구해서 여기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평균은 12분의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 더하기 6 더하기 6 그럼 12분의 15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면 4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분산은 제평평제죠. 요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을 내면 12분의 요거 제곱해서 3 곱하면 3 요거 제곱해서 하면 4, 3, 12 요거 제곱해서 하면 9, 28 평균 구한 거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12분의 33 빼기 16분의 25가 될 거고 그럼 이거 3으로 나누면 4 4분의 11 빼기 16분의 25 그럼 16분의 44 빼기 25니까 1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다 구했네요. 평균의 3분의 1 곱하래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12 그리고 12분의 5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6 곱하기 16분의 19 얘를 계산하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럼 4를 요구하면 4, 9, 4 그러면 12분의 5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요거 하면은 9, 9, 81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1도 하나 있잖아요. 172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12분의 5 더하기 요거 4로 나누면 4, 4, 16에 그 다음에 3, 40이니까 이해되나요? 40, 30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2분의 43 곱하기 12를 해서 통분해주면 6, 8, 3, 4, 5, 1, 6, 5, 5, 2, 1이 되는 거죠. 521. 그 정답은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국 야구의 우승팀 결정전에 진출한 A팀과 B팀 중 4승을 하는 팀이 최종 우승이래요. 매 경기에서 어느 한 팀이 이길 확률은 서로 같고 무승부 없고 이 결정전에서 A팀이 우승하였을 때 우승할 때까지 이루어진 경기 수가 확률 변수래요. 그리고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A가 연달아서 우승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두 번째는 A가 5번째 만에 우승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A가 3번, B가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A가 6번째 우승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A가 3번, B가 2번 이기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는 A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A가 3번, B가 3번, 6번 동안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A가 우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별 확률을 구해보면 A가 연달아서 이기는 거 2분의 1의 4제곱이라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마지막에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 있는데 그 앞에 얘네들이 올 확률은 얘가 배열되는 경우 4죠. 같은 것이는 순열이니까. 그리고 전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A가 2분의 1로 이겨주고
그럼 다섯 번째 동안 얘를 배열하는 거는 그저 같은 것이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이거 10이죠. 그리고 2분의 1의 5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쟤도 2분의 1이 있고, 그럼 얘는 그쵸, 요게 배열되는 게 6팩 나누기 3팩 3팩이잖아요. 이래죠. 그럼 얘는 5팩, 그럼 얘는 120 나누기 20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우승하였을 때라고 했잖아요. 조건부 확률. 이거 중에서 그 다음에 얘를 올린 게 이 변수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자체가 확률이 되는 건 아니죠.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리면 A가 4번 만에 우승, 5번, 6번, 7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가 확률 변수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를 전부 통분시켜야 되는데, 얘는 2의 7제곱이니까 128분의죠. 그래서 128분의 20이고 128분의 요거 4, 4, 16이 되는 거고 128분의 8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 확률이니까 요거 다 더한 거, 요거 하면 40, 요거 하면 24, 64분의 8이죠. 이거 다 더한 것 중에서 얘를 의미하는 게 요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5는 64분의 16이 되는 거죠. 얘니까 얘는 64분의 20이 되는 거고, 7도 64분의 20이고 얘는 1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PX가 6일 확률은 64분의 20에다가 그리고 평균은 저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얘네들끼리. 그럼 64분의 84, 32, 80, 120, 140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또 더하래요. 그러면 정답은 64분의 요거 하면 200, 요거 하면 340, 이거 하면은 52 더하니까 39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분자 분모를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8, 8이 64고 얘를 8로 나누면 8, 4, 32, 8, 9, 72, 49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분자 분모 더하래요. 정답은 5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번. 부산 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은 평균 편차가 60인 정규를 따른대요. 이 지역에 있는 주유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곳의 얘의 표본 평균 얘 이할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이거는 1785 표본 평균이 1830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표준화 시켜보면 P 1785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달, n이 얘니까 4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1830, 1800 똑같이 지금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요거 15니까 얼마부터 1부터 g는 2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1이 아니라 -1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요거 두 개 더한다는 거 알죠? 얘 정답은 0.818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떤 제약회사에 생산하는 약의 용량은 편차가 예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이 제약회 생산하는 약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의 용량을 지정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대요. 그리고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이렇게 구했대요. 알파, 베타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얘는 여기에 두 근이래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4고 곱은 K예요. 그리고 이러한 값이 있고 얘가 유리수일 때 K 최소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래요. 그러면은 이거에 의미한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래죠. 그래서 얘는 2, 몇 프로? 95%는
요 확률에 대한 신뢰 계산 얘죠.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얘가 표본의 크기는 몇 개? n개잖아요. 그리고 모 표준 편차는 얘죠. 49분의 100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더 정리하면 2 곱하기 1.96에다가 100을 곱하면 196이죠. 번분수 계산하면 49 루트 n분의 1이잖아요. 이거 한번 사죠. 루트 n분의 8이란 말이에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거를 얘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n분의 64는 16 마이너스 4k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할 건데 어떻게?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얘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루트 n분의 8이 얘니까 얘고 지금 요러한 관계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nk란 녀석은 여기에다가 n을 곱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4로 나누고. 그래서 n 곱하기 k는 요걸 다시 정리한 거, k는 4로 나누고 2항까지 시킨 거니까 4 마이너스 n분의 16이란 말이에요. 그게 40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대요. 그럼 얘는 4n 빼기 16, 400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4n이 416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거고 n이 104보다 같게 작은 거죠. 그래서 n의 범위는 종합하면 어디서부터 64부터 104 사이에 존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얘가 유리수라 했잖아요.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n은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되죠? 그럼 제곱수 중에서 얘의 최소는 이 뺀값의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하려면 얘가 최소가 되는 n의 최소. 논리가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제곱수 중에서 최소는 그냥 64일 때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k는 그냥 4 빼기 64분의 16이 되는 거고, 이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5죠. 정답은 4분의 1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